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교 전형 소개,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좀 마지노선 이 그룹으로 광명상가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우리 스카이부터 쭉 내려오는 이 주문처럼 외워지는 거기에 광명상가라는 대장 정도가 됩니다. 자, 모든 과가 유명하다라기보다는 이 광운대학교, 전 처음 이 학교 이름을 들었을 때 좀 독특했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이분이 물리학자이자 이 전자공학도인데,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학교를 세워서 그런지, 전통적으로 이 전자과 쪽에 조금 아직까지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죠. 그래서, 2022학년도 입학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고, 작년하고 올해 바뀌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포털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지방대 뉴스부터 시작해서 20대장에 바뀌는 부분, 입결이 바뀌는 부분, 또 인구 절벽으로 인한 경쟁률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여러분들은 좀 정보에 조금 더 안테나를 세우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광운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 소개 및 작년 입결 소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인원 변동은 크게 없지요. 몇 년 있으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입학 정원을 이제 줄인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향후 2년간은 크게 걱정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687명이고 1686명 똑같습니다. 자,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냐면, 자, 참비린제 종합 논술 정시 고만고만하죠. 38%에서 39.9% 정도로 늘었다라고 하면 소폭 증가 정도가 되지만, 광운대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교과 우수가 지역 균형 인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름만 바뀌었지 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건데, 광운대 입학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커다란 특징은 모든 수시에서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등급컷 합격자 평균이 실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2021학년 때까지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바뀌었다고 그랬죠. 몇몇 학교가 더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 균형 인재가 생겼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특징. 전체적으로는 수년 동안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수능 모집을 하니까 수시 모집을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정시 소폭 증가 한 2% 정도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역 균형 전형을 신설했고, 수시에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나 논술 전형에서 비교적 합격자 평균이 비슷한 학교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죠. 자, 제가 적어놨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나 올 리신이 엄청 괜찮아. 그런데 수능 공부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등급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학생들이 원탑으로 뽑는 학교가 바로 한양대였었죠. 한양대였고, 실은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광운대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내려오다시피 했었는데, 올해 연세대나 동국대 같은 학교들, 중간중간에 끼는 학교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입결은 작년하고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광운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바뀌었냐면 학생부 100%에서 교과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과 100%, 교과 전형이 맞습니다만, 큰 차이는 뭐냐면 작년에는 100% 내신을 보기는 봅니다. 왜 학생부라고 적어 놓냐면, 이걸 100% 내신이라고 그러면 교과 100 이렇게 적어 놓는데 출결 봉사 시점을 깔아줬죠.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에 인서울 정도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출결 봉사 점수가 엉망인 경우가 드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20점은 기본 점수에 해당했죠. 근데 올해는 교과 100% 대신 학교장 추천서가 들어간다. 이거 학교장 추천서야. 저 광운대 쓸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써주겠죠. 학교 입장에서는 무조건 붙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교과서 100% 바뀌었냐? 맞아. 코로나 때문에 이 출결과 봉사 점수를 까기가 조금 애매하죠. 중수업 듣다 졸았다고 또 땡땡이 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약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 점수를 까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과 100%가 됐기 때문에 실은 퍼센트가 교과가 늘어났지요. 수능체제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좀 까졌다라고 보시면 가장 쉬운 이해 방식입니다. 즉
순수 교과로만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입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역 균형 교과인데 인원이 좀 늘었고 교과의 기본 점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신의 비중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이 생길 것이다. 대신 학교당 추천서를 제출한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최근 4년 동안 입결을 쭉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데가 언제냐면 최근 4년 동안의 입결 중에서 가장 등급이 낮았던 해를 제가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거는 심지어는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이 극상위권의 학교들도 예외 없이 대부분 입결이 많이 떨어집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중에서 한 80% 정도는 작년 입결이 가장 낮게 나왔고 실제로 입결이 떨어진 학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입결을 좀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테지만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떨어졌느냐. 덜 떨어지면 그것도 옳은 거라고 했죠. 그쵸?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과 쪽은 이렇게 생겼고 이과 쪽은 좀 듬성듬성합니다. 근데 교과라고 하는 게 한 끗 차이로 왔다 갔다 하죠. 특히나 광운대 교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한 끗 차이로 당락이 달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운대 교과 보시면 나중에 꼭 보셔야 되는 게 충원률과 경쟁률 같은 걸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추험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는 보통 2배수, 작년 같은 경우는 3배수 정도에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학과가 50명을 뽑으면 예비번호를 무한정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2배수나 3배수 정도에서 끊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치우면 어떻게? 정시로 돌립니다. 그래서 추합 비율 같은 것도 좀 살펴볼 학교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2, 3년 전에는 몇몇 학교가 빵꾸도 났습니다. 계속 예비 합격자로 추합 합격자로 전화를 돌렸는데 대기 번호가 끝나버려서 한 명도 모집 못한 학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은 거의 바뀐 게 없이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부에서 교과 80 출결 봉사가 잡혀있던 거를 교과 100%로 바꿨죠. 그러니까 전체 70에 차지하는 논술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만 30%를 차지했던 교과에서 그 중에 20%를 차지하는 기본 점수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학생부의 영향력은 먼지만큼은 좀 커졌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역시 그래도 논술 시험으로 승부를 보는 학교다. 그리고 논술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논술의 등급 평균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최근 4년치 입결 정도는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523명을 뽑다가 조금 줄어서 491명을 뽑는데 바뀐 게 거의 없죠. 3배수에 70에 30 뽑고 수능 체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등급을 보시면 자, 빨간색이 오른쪽에 몰려있는 거 보이시죠? 예, 3점대도 많고 이랬었는데 이제 보니까 막 4점대까지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입결, 즉 내신 등급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바뀐 게 없으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 입결을 좀 참고하셔도 크게 오차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로 정시입니다. 정시는 진짜 얘기할 게 없죠. 수능 100%라고 되어 있는데 정시 전형에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빨간색 밑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종합전형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2021학년도에 몰려있는 게 보이지만 그 중에 한두 학과 정도는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더 낮았고 다시 말해서 작년 입결이 조금 올라가는 학과들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인기학과나 비인기학과 그 다음에 경쟁률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시 같은 경우는 이미 점수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내가 무슨 스펙이나 면접이나 이런 걸로 뒤집는다. 즉 역전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미 히든 카드가 오픈된 상태에서 원서를 집어넣고 6장이 아니라 정시는 3장이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2개 정도 학교에서 당락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심하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금
한 단계 위나 두 단계 위를 지원하는 경우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최근 4년 동안에서 주요 학과의 입결이 작년이 가장 낮습니다. 무려 70%대까지 내려가는 학과들도 생기고 있죠. 서울에 있는 학교죠. 인서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계속 달고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에 본캠 하나밖에 없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입결이 최근에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광운대 작년 입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광운대학교 입시 특징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번째,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적용하는 방식과 명칭이 좀 바뀌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무리로 대부분 입결의 작년이 좀 떨어졌지만 수시에서는 그래도 오른 학과가 있으나 정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성적이 조금 평균치가 하락했다. 이 세 가지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이 정도 유념하시고 광운대학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